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젊은 신중년 스티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상속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모두 고령화되었습니다. 80대 부모가 50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후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되며 우리 생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간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속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즉 자산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체 노후 생활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상속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만약 증여를 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개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퇴 후 살아갈 날이 길어진 고령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노상속으로 인해 고령층의 자산이 머무르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부모의 노령화로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그 노후 자산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속과 관련된 갈등이 흔히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마찰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녀의 동의하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상속시장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 주택연금, 노노상속, 의료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생존하는 배우자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의 주거와 부양에 관한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권 다툼 등 상속에 관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가 집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녀와 재산을 나눈 후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하려면 배우자의 삶의 질은 크게 낮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한 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부부가 거주하였던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의 상속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논의한 적은 있었으나 그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자기 세대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 가구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노후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생활하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며 주택 상속의 의지가 약화된 것도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원인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택을 미래상속재산으로 인식하여 부모가 미래주택상속 대가로 자녀에게 봉양과 효도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노상속 문제도 심각한데 부모와 자녀가 고령화되어
자산이 노령층 내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경제적 부작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80대 부모가 50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 시기가 길어지고 자산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위 장롱 예금이 늘어나 사회 전반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산 소유자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의 인출과 처분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어려워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치매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노상속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손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원활한 세대 간에 자산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상속분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상속받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고 대부분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령층은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속에서 일정 부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화에 따라 부모는 자신을 돌본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등 자신의 상속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갈등으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하락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속에 대한 세제, 제도, 금융상품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사회에 따른 상속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장년 퇴직 은퇴자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자금 활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네이버 밴드 부장님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부장님닷컴을 검색하여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티븐이었습니다.